갑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갑신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갑신일주 보면, 자, 이거 먼저 보시면, 자, 갑목이 있고, 신금이 있죠. 자, 신금은 양의 금이고, 갑목도 양의 금이죠. 그러면은, 금금목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편관이 됩니다. 편관. 양이 같기 때문에 편관이 되죠. 자, 신금 속에는 신, 무, 임, 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7, 7, 16 이렇게 되는데 무토는 뭐죠? 목극토니까 편제가 되고 임수는 수생목이 되니까 편인이 되고 경금은 금금목이 되니까 편관이 되죠. 그래서 편관, 편인, 편제 전부 편자로만 됐죠. 그래서 이 편인, 편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금은 이 부분은 앞에서 강의했던 부분이에요. 앞에 했던 부분이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음용사 신적 만물. 자, 이것은 신금을 써서 만물을 죽인다. 즉 신금은 뭐죠? 신유술, 가을이죠. 가을에 들면서 뭐다? 전부 이 숙살지권을 행사해서 그동안 만물들을 죽인다. 그래서 만물을 가을의 기운이 만물을 수령함을 상징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 신자는 이 신자 펼칠신도 뜻이 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이 굴하고 음의 기운이 펼쳐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음이 양기를 굴복시켜서 기운이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오가 있었죠. 자오가 있고 오미 신이 했어. 그러면은 오양 일음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오화에서 그러면은 사양 이음이고요. 그 다음에 삼양 삼음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이 같아지면서 이 신금대를 넘어가면서 뭐다 이제 음의 기운이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음기가 삼음이 양기를 굴복시켜서 음기가 만물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신금 때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음의 기운이 조금씩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유수리보다 가을의 이제 시작이죠. 화의 양기가 미토에 수렴된 것이 신금에 의해서 응축되고 겉이 단단해지면서 뭐가 된다? 과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월은 입추가 절입일로서 미월에 토가 살행하게 되고, 자, 미토가 있죠? 미월에 토가 살행하게 되고, 중기에는 다음 계절인 임수 계절이 살행하고, 처서가 지나게 되면서 뭐가 된다? 금의 기운이 살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계절로는 입추가 있고 처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앞에서 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신금은 신위 명도라고 됐어요. 명도. 명도라는 것은 뭐죠? 이름난 도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난 도회지라는 것은 크다는 의미가 있죠. 크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란 제왕이 머무는 자리로 신궁에서 임수가 생하고 다시 간산과 상대하니 수요 산화하니라. 무릇 신생이 해시를 기뻐하니 천지 교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앞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명도. 그래서 신은 뭐다? 아까 펼칠신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된다? 도가 된다. 도회시가 된다. 도회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도회지가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 성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성향을 보면 기본 성향을 보기 전에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여러 지금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데서 좀 가져온 자료입니다. 여기 참조하시고요. 자, 갑신은 음양오행상으로 갑은 목이고 신금은 금이죠. 그래서 갑신의 조합은 하늘의 진리를 펴며 터져나오는 갑목과 만물을 연극게 하는 신금. 자, 갑목은 뭐죠? 우리가 앞에서 생기라고 했죠. 생기. 기운이 이제 막 생겨나는 거. 또는 뭐다? 천간에서는 뭐다? 그렇죠? 우레라고 그랬죠. 우레. 목소리가, 그래서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도 있죠. 천둥. 그래서 갑목은 뭔가 봄의 생기가 이제 막 자라나는 거. 신금은 그 끝자락 반대편에서 가을이 어떻게 이제 응축시켜서 결실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은 뭐다? 변화와 개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재능이 무궁무진한 경우다. 갑목이 자아의 신금을 만나. 자, 이거는
이 이야기예요. 갑신 이렇게 되면 갑목이 신금이 앉아있으면 뭐다? 갑신절이에요. 절. 12운성에서 절에 해당됩니다. 자, 절지요. 가을의 나무가 되어서 낙엽지상이니 분명히 종살인데 친중에 임수가 자체 장생으로 수생목하여 절처봉생이라고 생각되기 쉬우나 철분이 과다 물로써 수생목에는 도움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목이 신금이 앉았으니까 자, 신금은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뭐예요? 쇠덩어리죠. 쇠 또는 단단한 바위예요. 바위 위에 앉아있으니까 갑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주 죽을 맛이겠죠. 그래서 절지가 되는데 자, 신금 속에는 뭐가 있죠? 무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무토는 편제가 되죠. 임수는 뭐냐면 편인이 되죠. 수생목이니까. 그리고 경금은 편관이 됩니다. 또는 나중에 이제 식신 제살에 의해서 제살이 안 되면 칠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칠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임수가 수가 되죠. 수니까 수생목으로 해서 갑목을 생해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절지에 앉아 있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이 절지에 앉아 있는데 이 신금 속에 지장간 속에 있는 임수가 수생목으로 갑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절처 끊어진 곳에서 봉생 만나죠? 뭘 만나요? 생을 만나요. 끊어진 곳, 이 신금이라고 하는 절처에서 이 신금 속에 있는 임수라고 하는 생을 만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다? 기가 막히게 회생한다라고 보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의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 수가 갑목을 수생목 해줄 수 있다 없다? 해줄 수가 없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보면 절처봉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갑신일주 12운성은 절지고 편관이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운이 사라지니 힘든 삶이다. 편관은 식신이 있어야 편관인데 자, 이거 무슨 말이죠? 자, 신, 살. 자, 우리가 칠살 있으면 뭐다? 식신으로 제압을 해주면 뭐가 된다? 관이 돼요. 어떤 관? 편관이 돼요. 그래서 괜찮은데 만약에 식신제살 안 되면 관이 뭐다? 흉폭해져 가지고 칠살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식신이 있어야 편관이 되고 칠살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식신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게 편관이 뭘로 바뀐다? 칠살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칠살로 만약에 식신이 없으면 칠살로 변하니 충돌, 언쟁, 관제구설, 고립, 사고수, 배우자 등의 이런 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갑신의 물상무냐면 아까 바위 위에 있는 암석 위에 있는 나무라고 그랬죠. 바위 위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 자, 신금이 뭐죠? 이게 원숭이죠. 갑목이 큰 나무잖아요. 큰 목 밑에 있는 뭐죠? 원숭이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나무가 쇠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상이고 혁신의 상을 의미한다고 한다. 왜 혁신이죠? 금의 기운이죠. 우리가 금은 뭐다? 정혁이라고 그랬죠. 혁이라고 했습니다. 자, 갑신일주는 바위 위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니까 어때요? 외롭죠. 그래서 고독한 권이라고 할 것이다. 쓸쓸하고 고독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자존심이 강하여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거나 간섭받는 것을 참지 못한다. 여러분들 큰 산에 큰 바위에 그렇게 뿌리를 탁 내리고 있는 소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고상해 보이죠? 그러니까 자존심도 세다 그런 이야기죠. 자, 갑신일주는 원숭이가 나무를 만난 격이니 재주와 기술을 상징하고 성공의 비결은 뭐다? 참을인자다. 자, 이건 뭐냐면 갑신이에요. 자, 갑신이 있으면 신은 뭐예요? 신은 양이니까 우리가 천간을 말하면 도끼죠. 도끼로 뭐다? 갑목을 다듬어야 돼요. 그럼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쇠 조각으로 나무를 자르고 따듬어서 뭐다? 이것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오랫동안 뭐다? 이 신금, 도끼를 갈고 닦아서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갑목을 또 따듬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완성을 예고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아야 된다. 만약에 이걸 참지 못하면 실속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갑신일주의 갑은 양목으로서 강하게 분출되어 뻗어 올라오는 특성 때문에 부러지면 부러지지 타입하지 않는 성격과 일제평관의 성향으로 천간과 지지의 조합이 부드럽지 않다. 밑에도 도끼고 위에도 갑목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 우리가 이 천간에서 이야기했어요. 갑목은 뭐다? 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부러지기까지는 꿋꿋하게 견디겠지만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면 큰 소나무도 어떻게 바람에 쓸려져 가지고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힌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무가 죽죠. 그런데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싹 대나무처럼 풀처럼 그쪽으로 또 머리를 숙였다, 또 이쪽 보면 이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하면서 여유있게 이렇게 변화에 순응하죠. 이런 것들은 을목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갑목은 이 부러지지언정 휘지가 않죠. 소나무를 휘게 할 수가 있나요? 없죠. 대나무는 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논리를 본다면 갑목은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면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갑목의 지진 신금 속에 숨어있는 지장간은 무임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지의 편재. 자, 이게 편재죠. 편재. 그 다음에 임수가 편인, 평관, 경금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다? 절에 속한다고 해서 절에 속한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향, 곧 기운마저도 사라지는 기운이니 힘든 삶이 예견된다. 그래서 갑신은 보면 이게 뭐다? 절이에요. 근데 이 속에 무토 속에 신금 속에 뭐가 있다? 무가 있고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있다. 이거는 편재, 요거는 편인, 요거는 편관. 이런 것들이 다 이 절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크게 이게 우리 12운성의 절태양이면 절이 아주 안 좋은 거죠. 절태양, 그다음에 생욕대, 노광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절은 굉장히 기운이 약한 거다. 그래서 이런 기운이 어떻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약하다라는 전제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갑, 신이 있고, 자, 요거는 12운성에서 절에 해당되고, 신살은 겁살이죠. 우리가 절, 태, 양. 뭐라고 써요? 이거는 겁, 재, 천이죠. 겁살, 재살, 천살. 자, 절인가 뭐예요? 겁살이죠. 여기 12운성이 절이고 12신살은 겁살이에요. 태면 살, 양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생역대 그러면 진연월 이렇게 나가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신금 속에 뭐가 있냐면 무, 임, 경이 있어요. 자, 이거는 편재, 편임, 편관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자, 무토와 이 신금살을 보면은 뭐냐면 무신병이에요. 무신병. 그래서 병이 되고, 병은 뭐죠? 우리가 역마가 됩니다. 역마. 그 다음에 임신생. 자, 신금은 임수에게 있어서 장생이 돼요. 장생보다 짓살이 돼요. 자, 걸록은 경금이 신금과의 관계에서는 걸록이 속해요. 비견이잖아요, 서로. 그렇죠? 이것도 양의 금이고 이것도 양의 금이니까 비견이죠. 그래서 걸록이 되죠. 걸록은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라고 했죠. 겁재가 뭐라 했죠? 여기서 겁재가 되면 여기서 신금이 아니라 만약에 얘가 유금이다 그러면은 유금이의 경금 뭐가 되죠? 비겁이 있을 때는 이거보다 이거는 제왕이죠. 제왕.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걸록 때보다 망신이라고 했어요. 왜 망신이라고 했죠? 가장 열심히 역극적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 제왕한테 서류를 집어 던짐을 당하면서 직장에서 옛날에 막 혼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망신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재는 병, 무토는 신과의 관계에서 병이고, 이 전체가 절이긴 한데 이 편재는 병이고 임은 장생이고 경금은 걸록이다. 그래서 아까 임수에서 뭐다? 이 절지에서 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를
절처봉생이라 한다고 그랬죠. 절처봉생. 그나마 이 절에 끊어진 상태에서 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제관인이죠. 제관인이 좋죠. 자, 그러면 갑신일주는 제관인이 절궁에, 자, 절궁에 놓여 운에 따른 기복이 심하고, 이제 거의 끊어졌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다. 그리고 뿌리를 낼 수 없는 나무의 자형의 삼명통에는 벼락은 뭐죠? 간목이죠. 우레. 자, 우레. 대도시의 명도는 뭐죠? 이거는 신금이죠. 를 보아 목소리가 크고 뭐죠? 간목에 해당되는 거죠. 우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레가 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크다. 그 다음에 타양살이 뭐예요? 대도시에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전전한 가운데서 원숭이의 현란한 조화가 어우러져서 경솔하면 언제든지 흉화가 닥칠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재관인 사주므로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주겠죠. 자, 관은 뭐다? 명예, 재성은 돈, 인성은 뭐다? 증, 그렇죠? 그래서 명예와 권력, 인품 등을 더 따지는 사주이고 정치에 관련되기도 한다. 인성은 뭐죠? 인품도 되죠. 증도 되고 인품도 되고. 자, 임수 편인. 자, 임수 편인이 성분의 지나친 혹사나 자기 희생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고 절처봉생. 아까 했죠. 이 절처에 속해 있는데 이 임수가 수생목으로 이렇게 간목을 생해주니 그 가운데 절 가운데서도 뭐다? 생을 만났구나. 그래서 절처. 끊어질 적, 고처자, 만날 봉자, 생할생자. 그래서 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생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변통으로 순간적인 능기응변과 전화위복의 운기를 제공해주는 특징을 가진다. 살인상생의 절처봉생에서 순간 대처 능력으로 기사회생의 형운이 있다. 살인상생이 뭐죠? 살인상생이 뭐예요? 자, 관인상생 배웠죠? 관인상생. 관인상생. 앞에서 다 했습니다. 자, 살인상생. 자, 뇌가 이렇게 있으면 나를 생겨주는 건 뭐죠? 인성이라고 했죠. 근데 인성을 생겨주는 건 뭐예요? 관이죠. 관에는 뭐가 있다? 살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의 기운을 빼가지고 순화시켜서 인성으로 순화시켜서 그 기운으로 나를 생겨주면 보다 나는 힘이 강해지고 인성이 생겨주니까 힘이 강해지고 칠살이 나를 공격해오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인성이 있으면 만약 인성이 없으면 뭐예요? 칠살이 흉폭한 기운이 바로 나를 쳐버리죠. 내가 견딜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기운을 중간에서 빼주는 게 보다 인성이죠. 왜? 관인상생. 관성은 인성을 생해주죠. 그 다음에 재생관 이렇게 가죠.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에서 인성이 나쁜 살의 기운을 방어를 쳐주고 그 기운을 빼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그게 뭐다? 살인상생이에요. 자, 칠살은 뭐죠? 여기서 왜 살인상생이 나오냐면 살인상생이 나오면 이 편관이 뭐예요? 식신이 없으면 뭐예요? 식신 재생 안 되면 편관이 뭐가 돼요? 살이 돼요. 살이 어떻게 된다?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가는 거죠. 목, 수, 금이죠. 금생수, 수생목.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금금목으로 바로 나를 쳐버릴 거냐. 근데 그렇게 못하고 수가 가운데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나를 흘러가게 해주는 나를 보호해주면서 나에게 기운을 준다는 거죠. 그게 뭐다? 살인상생이라는 거죠. 자, 반대로 편관이 아니고 정관이면 관인상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요. 갑신일주는 신 속에 암장된 임의 장생지로 절처봉생하니 인경변에 능하고 전화위복을 계기를 갖게 된다. 오랫동안 인고에 시간을 가져야 된다. 왜 그렇죠? 도끼를 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편인은 아까 임수였죠. 임수. 자, 편인은 생좌 절궁하여 좌에 앉아서 생이죠. 생이요. 자, 이건 뭐냐면 갑신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다? 절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임수는 신무임경에서 임수와 신금산보다 이게 장생지.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생좌. 생에 앉았는데 절궁. 그 궁이 뭐다? 절지라는 거죠. 그래서 모친 인연에도 간섭받기 십상이고
모친과 인연이 있겠죠. 인성이 뭐죠? 인성이 우리가 어머니죠. 그러니까 모친이 인연이 있어도 간섭받기 십상이고 학연은 뭐예요? 인성이죠. 역시. 자, 인성은 뭐다? 어머니도 되고 공부도 돼요. 학연이 있어도 관인이 절지에 들어서 이 절지에 들었잖아요. 지금 이게 절지에 이게 관, 인, 재 이게 전부 재관인이 절지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다?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잡기에 능하대요. 잡기. 그래서 잡기에 흥미가 있는 유형이다. 그러나 원국의 관인 상승에 고전하면 학문적 성과가 기대할 수 있겠죠. 관인 상승으로 가면 다행히 갑신일주는 인성이 장생에 놓여 인수가 다행히 장생에 놓여 절지의 흉화를 만회해주는 기회가 되니 이건보다 이게 절처봉생. 그래서 행운에서 임수운을 만나면 기운으로 전도 현상을 목도한다. 그러니까 또 대운에서 뭐가 온다? 임수가 오면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나마 이게 지금 절 가운데 끊어진 가운데서도 우리를 간목을 살려줄 유일한 희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해주니까 그렇죠? 자, 경금은 뭐죠? 편관이죠. 자, 편관은 녹자, 이게 걸록이죠. 자, 같은 녹이니까 이 경금과 신금보다 녹의 관계예요. 녹자, 녹에 앉아있고 그 대신 이게 절궁이죠. 그래서 남명의 자식은 뭐냐면 남명에게 있어서 관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남자에게 있어서 관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녹이니까 굉장히 얘가 똘똘하고 현명하겠죠. 녹이니까 가장 왕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똘똘해도 뭐다? 인연이 어렵다. 왜? 절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처 학문하기 십상이다. 원처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경우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처는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멀원자, 그 다음에 고처자, 학문. 멀리 떨어져서 공부해라 그 말이죠. 원처 학문하기 십상이다. 특히 여명의 일지칠살은 마음이 없는 강제 결혼의 개연성이 짙은 가운데 잔소리 또는 폭력적 기질이 있는 노랑이 뭐예요? 늙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우자와 인연하기 십상이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경우는 여자의 경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나이 차이가 많다. 또 남자가 폭력성을 띠고 있다. 뭐냐면 편관 있잖아요. 경금이 있잖아요. 칠살이잖아요. 편관. 그러니까 식신재산화 되면 뭐예요? 굉장히 난폭해져요. 그래서 폭력적 기질이 있다. 남편이 잔소리도 많고 폭력적 기질이 있는 남편이 있다. 그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나이차가 많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나이차가 많은 경우는 남녀가 뭐 혼전 동거를 한다든지 해서 거의 여자의 의사보다는 남자의 의사에 의해서 주로 결혼이 이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강제 결혼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명 역시 자화 7살에 금목 상징하는 양상이라. 금목 상징은 뭐예요? 자, 갑신인데, 자, 이게 남자라면 뭐예요? 이게 절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성이니까 뭐예요? 아니, 이게 일지니까 뭐예요? 이게 일지가, 처죠. 처의 자리죠. 근데 처의 자리가 뭐다? 절지예요.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무토가 있죠. 편제가 있죠. 근데 무신병이에요. 무토와 신금은 병이 된 11성으로. 그러니까 이정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자 입장에서는 갑신 만약에 이게 여자라면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기 쉽고 강제 결혼하기 쉽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다. 좋은 사이예요? 안 좋은 사이예요? 안 좋은 사이잖아요. 악부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서 뭐냐면 이 배우자 자리가 뭐예요? 절지예요. 인연이 있다 없다? 도움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악처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안 좋고 가장 안 좋은 안 좋은 남편이 구조가 이 갑신이라는 그런 일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악부악처로 고생하는데 대체로 처가 쇠약하거나 그렇죠? 아까 무신병이라고 했잖아요. 무신병, 상신,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발해야 될 입장이다. 그렇죠? 아까 이 간목의 신금의 무토가 목국토 편제죠. 근데 뭐다? 이 무토와 간목 신금 사이는 뭐다? 무신병일 거예요. 12운성으로.
병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몸이 상해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명은 관을 깔고 앉았으니, 자 이게 만약에 여자라면 이게 남편이죠. 관이니까 깔고 앉았으니 생활력이 강하고 필히 사회활동을 하는 운명이다. 여명일지에 살이 왕하면 자존심이 강하가운데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택하기 쉽고 혼인에도 배우자로부터 학대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다 아까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남편일 수가 있다. 이렇게 했죠. 자, 특징을 보면, 자, 낙엽지는 나무, 가을의 나무죠. 그래서 예술적으로 재주가 많고 다방면으로 취미가 다양하다. 이상을 높이 가져서 항상 분주하게 일하게 된다. 자, 간목은 뭐죠? 우리가 어진성품이에요. 어진성품. 성품이고 신금은 뭐죠? 파괴죠. 숙살. 그쵸? 파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가지고 있어서 간목을 극하여 밀어내는 상황이다. 그래서 갑신생은 인정과 자비심이 모자라고, 원래는 뭐죠? 인의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숙살직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게 부족하고 금의 속성대로 보다 의리와 명분만 내세우다가 스스로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자, 심성이 교만하고 불로소득을 좋아한다. 아까 뭐가 있어서 편재였어요. 상대방을 비하여 은근히 깔보는 습성이 강하다. 상대를 깔보는 심성은 자모자폐하여 실패하게 된다. 스스로 꾀하다가 스스로 패하게 된다는 그 말이죠. 자, 명예욕이 강해서 아까 우리가 재관인 다 있었죠. 명예욕이 강해서 남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감투쓰기를 좋아하며 과묵한 면과 상냥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경솔한 면이 있고 인내심이 부족하여 용두사미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인내. 왜? 이 신금을 갈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 신금을 갈아가지고 도끼로 만들려면 엄청 갈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컨대 쇠덩어리 하나 더 주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드는 뭐 그런 고사성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신금을 다듬어가지고 이 간목을 다듬을 정도로 유용한 도끼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야지 인내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영두삼의 기질을 발휘하면 별로 얻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자, 갑신일주는 재주와 취미가 다양하다. 아까 뭐랬어요? 이거는 잡기가 능하다 그랬어요. 잡기가 능하다. 이거겠죠? 잡기가 능하다. 다양하며 추구하는 이상이 높고 항상 부지런하며 민첩 명랑형의 사주다.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갑신일주는 일주에 칠사를 가지고 있다. 편관이니까 그렇죠. 편관. 이렇게 칠살에 좌하여 암합의 기운이 없는 사주일 경우 충돌, 언쟁, 관제, 구설, 수술, 고립 등의 상황이 처하기 쉬우며 또 뭐다? 교통사고, 부부 다툼, 부부 냉전, 부부 이별의 기운이 강한 사주다. 칠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흉살. 자, 금목 상쟁이기 때문에 뭐다? 이 위에 간목이 있고요. 밑에 신금이 있죠. 서로 싸워요. 이게 금과 목이 서로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노기가 표출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파괴성이나 과격성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식상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갑신이 있는데 자, 간목에게 있어서 식상은 뭐죠? 식신은 병화고 상관은 정화죠. 자, 병화에게 신금보다 병신병일 거예요. 병신병. 병신병이고요. 이게 병신병이에요. 우리 12운성에서 병이고 이거는 정신욕이에요. 목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식상은 이 병화와 정화인데 식상은 병종 절궁 욕종 절궁. 자, 이게 뭐죠? 절궁이죠. 절궁인데 병화는 병이죠. 병이라는 건가 봐요. 병이고 요거 뭐죠? 정화는 여기죠. 이거는 병화가 병이고 정화는 여기죠. 그렇게 이 절궁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니 식상은 뭐죠? 자식이죠. 자식이 조년 이양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고 유학이라면 뭘로 된다? 신금의 나라가 돼요. 북미에 북미. 북아메리카와 인연이 맺기 십상이지만
학문 외적 일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뭐다? 이거는 잡기가 많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뭐다? 딴짓거리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아까 원처 학문이라는 말도 있죠. 멀리 공부시키러 보내라. 어디로? 신금의 나라로. 신금의 나라는 어디다? 북아메리카 북미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식상이 절궁에 놓이고, 자, 식상이 절궁에 놓이고, 공망이면 대체로 오지랖이 넓은 듯해도 이내 의기소침하다. 식상이 공망이면 어떻게 해요? 식상은 뭐예요? 자기 끼를 막 표출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끼를 표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공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풀이 싹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기소침하는 거죠. 풀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성을 띄어서 대업을 논하기 부적절하다. 자, 공망은 뭐죠? 이 갑목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글자로 했죠. 신이니까 오미겠죠. 오미는 뭐죠? 식신과 상관과 미는 재성이죠. 상관과 재성이죠. 공망이 맞은 게 오미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등의 큰 조직에서 이동수가 많은 업무와 연구원하여 직전성하는 편이 신상이 좋다. 상관, 오화와 정제, 미토 여기 나오네요. 상관, 오화와 미토, 정제가 공망이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어떻게 된다?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사기를 잘 당하고 매사에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오미 공망 여기죠? 오미가 공망, 정제가 공망이라서 남자는 어떻게 돼요? 재물운이 있다 없다? 없다. 공망만 있으니까 재성이. 그 다음 배우자 운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신이 역마성의 성격이 강하다. 자, 이 신이 뭐죠? 인신사회 뭐다? 역마죠, 역마. 그래서 답비 돌아다닌다. 뿌리를 못 내렸잖아요. 지금 바위 위에 있다 보니까 뿌리를 못 내고 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직업과 재물을 보면, 자, 갑신일주는 아까 뭐다? 타양 객지사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사와 출장이 많다. 뭐다? 역마. 그래서 이 역마가 잦으면 대개 실속이 없는 사주를 할 수 있다. 자, 갑신일주는 재주가 많고 귀가 너무 얇아. 귀가 얇아 무슨 말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뭐든 따라하지만 끝까지 마무리하는 지속성이 부족해서 뭐다? 용두삼이로 끝날 수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끝까지 참아라 그죠? 인내해라. 이 신금을 뭘로 만들 때까지? 도끼로 만들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다? 이거를 잘 따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해라. 그래야만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업은 운수업, 철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니까 뭐야? 숙살직권이 있죠. 숙살직권. 그렇기 때문에 군인, 경찰 등 강한 직업도 적합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교육자로 진출함이 가장 좋은 사주다. 권력을 잡거나 의학계로 진출하는 경향, 금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죠. 해외기관에서 명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갑신일주는 외교관, 군경, 종교계, 의상디자이너, 재봉사, 계통에 진출하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뭐죠? 현침성, 현침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현침살 배웠습니다. 자, 현침은 뭐야? 뾰족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서는 갑과 신금이 뾰족하죠. 이 뾰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신금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뾰족하잖아요. 지지에서는 뭐가 있죠? 묘, 오, 미, 신 이게 뾰족뾰족하죠. 아닌가요? 자, 이 신자죠. 참, 이 뾰족뾰족하죠. 여기 나왔죠. 뾰족한 게 여기 뾰족한 게 나왔죠. 그래서 묘, 미, 신 이런 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가 이 현침살에 속하죠. 그래서 이 현침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뭐다? 날카로운 것과 하는 직업. 그래서 이용, 가위 같은 것도 날카롭잖아요. 미용의 솜씨가 좋아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고, 의학업계, 군인, 양복점 이런 것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발자다. 자, 이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으로는 이렇게 많아요. 군인, 경찰, 법학, 의학, 간호사, 외교관, 디자이너, 재봉사, 임미용업, 양복점, 의류제조업, 건축, 토목, 국제사업, 종교, 예술, 정치인, 재정계, 과학수사대, 핵, 무역, 외과사, 운수, 공직자 등이 있다. 거의 모든 막 나죠. 자, 남명은 재성의 병지 역마가 절궁에 놓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갑신이 뭐냐면 이건 아까 절지라고 그랬죠. 절지. 자, 이쪽에 신금 속에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죠. 무토가 뭐죠? 편재죠. 편재. 자, 편재인데 뭐죠?
무토와 신금의 지지 신금의 관계는 무신병이라고 그랬죠. 병. 자, 이거 뭐 신금 뭐죠? 역마죠. 역마. 자, 역마는 뭐예요? 돈 벌러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그러니까 남명의 재성의 병지. 이 재성이죠. 이 재성의 이 재성 편제 재성의 병지죠. 12운성의 병지. 이게 역마가 여기죠. 신금에 속해 있으니까 역마가 어디에? 절궁에 속해 있으니 이 말이에요. 남성으로 보면 이게 남성명이라고 하면 신금 속에 있는 무토가 편제인데 이 편제는 신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조의 관계에 있어서 비형에 속하고 무신병, 비형에 속하고 12운성에 비형에 속하는데 이 신금이 역마가 절지에 속해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돈 버는 활동도 비형이 들었지. 그리고 역마가 절지에 빠졌으니 결과물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공사 다망에도 빈털터리를 면하기 어려우니 주의를 조심해라. 왜? 주변 사람에 의해서 재물을 같이 나눠줄 일이 많다 이 말이죠. 결국은 내 재물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결국은 뭐야? 좋게 해서 나눠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뺏길 수도 있겠죠. 자, 부친의 양상 또한 재물의 공공만이 음덕이 없다. 부친이 뭐죠? 부친이 편제잖아요. 부친 편제입니다. 아버지가 편제이기 때문에 이 재물의 공공한이 음덕이 없다. 역시 병에 걸렸으니까 아버지 덕이 없다 그 말이죠. 편제는 병좌. 자, 병이 들었죠 여기 병이고 좌에 병이 앉아 있고 절궁 이 절 속에 절지 속에 궁에 있으니 재물과 직주, 직장 뭐 그런 거 있죠. 직주의 변동이 심한 가운데 많이 벌고 많이 읽는 득다, 실다의 형으로서 실패할 때마다 자리를 옮기게 되는 유형이다. 그래서 직장과 주택이 뭐예요? 직장과 주거가 그 말이에요. 직주. 직장과 주거가 변동이 잦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재물이 병지에 걸려있고 역마가 절지에 처했기 때문에 교과무도 없고 돈도 잃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상적으로는 암석 위에 있는 나무, 그 다음에 나무 아래 원숭이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라 고독하고 바위에 뿌리내기 힘드니 직업, 직주이 등이 심하고 객지 생활하기 쉽다. 정치를 해도 힘든 고독한 정치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결혼과 가족을 보겠습니다. 결혼과 가족을 보면 자 먼저 이게 무토 아내가 지금 신금 속에 있는 지장간이 무토가 있고 임수가 있고 편관이 있죠.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남명이라고 하면 남자라고 하면 이게 부인이 되겠죠. 만약에 편관이면 이 갑신이 만약에 여자라면 이 편관이 뭐죠?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아까 무신은 뭐라고 했죠? 병이라고 했어요. 무신병. 12운성의 병에 속한다. 자, 경금과 신금은 같은 비견이죠. 그럼 뭐다? 이거는 록이라고 했어요. 록. 자, 이렇게 보면 남자에게 있어서 부인은 병 들어있고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편관이니까 뭐예요? 굉장히 식신세살 안 되면 칠살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흉폭할 수도 있다. 성격이 굉장히 드세고 흉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녹이 있기 때문에 어째요? 굉장히 남편이 뭐예요? 득세하겠죠. 자, 이렇게 좀 보이죠? 가족 관계를 보면 자, 결혼 가족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갑신 일주는 남자에게 있어서 편제, 이게 편제가 차가 되죠? 차가 되고 편인은 뭐죠? 어머니 되겠죠. 어머니. 이거는 경신, 이거는 장생이라고 했죠. 장생, 생. 어머니고 편관은 또 여기 자식이 되겠죠. 자식. 자식이 록에 앉았으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자식 잃고 만약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자로 보면 이제 이게 남편이 되죠. 자, 편관으로 자식이 없으면 편제와 편인이 서로 극함으로 자, 만약에 이게 관이 없다. 이게 관이 없다. 그러면 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극인으로 싸워요. 부인과 어머니가 싸워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재생관, 관생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있어서 즉 자식이 있어서 가운데
이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즉 손주잖아, 손주. 그렇죠? 아들이니까 나에게 있어서 남자인 나에게 있어서 이 관이 자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며느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시어머니가 성질이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그건 뭐냐면 관인을 해주기 때문에 재생관, 관생인, 즉 어머니와 이 사이에 시어머니와 사이에 있어서 재생관, 관생인 이렇게 기운을 순화시켜주기 때문에 서로 바로 부딪혀서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식이 편관이 자식이 없으면 편재와 편인이 서로 극함으로 처와 인연이 약하다. 또한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처와 인연이 약하다. 그렇죠? 어쨌든 이게 기능을 하면은 사이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이가 나쁘다는 거죠. 또한 편관이 직장되므로 직장을 그만두면 배우자와도 인연이 약하다. 재생관이 안 되겠죠? 자, 여자는 신금을 배우자로 두어. 자, 이게 만약에 이게 여자다 그랬죠. 여자면 뭐다? 이 신금이 뭐죠? 배우자가 되죠. 편관이 됩니다. 배우자로 되어서 능력이 있다. 왜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녹이니까. 굉장히 녹이 있으니까 능력 있잖아요. 잘 나가니까. 녹 있는 남자를 만나니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난다. 다만 배우자가 능력이 없으면 편재. 만약에 또 이게 관이 부실해진다. 남자가 제거를 못한다. 그럼 뭐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죠. 그래서 편재, 시어머니와 편인, 친정엄마가 다투는 현상이다. 아, 이건 여자 입장에서 보는 거네요. 자,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편재가 뭐죠?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편인은 뭐죠? 이거는 친정어머니고. 자, 인성은 나를 생해주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 인성은 나를 생해줬죠.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친정어머니가 되고 자, 편재는 뭐죠? 남편 관을 재생관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낳아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겠죠. 다투는 형상으로 결혼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남편이 잘하면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사이가 좋으나 남편이 능력 없으면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겠죠. 당연히. 자, 갑신일주는 식신이 편관을 제압하는 식신제사를 해주지 않으면 앞에서 얘기했죠. 식신제사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처, 악보로 인해서 서로 고생할 수 있다. 자, 남편은 여자가 병 걸려서 기능을 못하고 또 절지에 속하니까 역할 못 해주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굉장히 득세하고 난폭하고 이런 편관에 그러한 기질이 있어서 굉장히 거칠다. 그래서 서로 악처, 악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좋지 않아서 부부간에 공방수가 있고 부부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그러한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으니까 부부간의 배신감이라든가 고독함을 실감하는 사주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도 안 하면서 굉장히 각방쓰고 뭐 그런 것처럼 서로 사이만 안 좋은 그런 경우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갑신일주는 상하가 금금목이죠. 자, 이게 목이고 이건 금이잖아요. 서로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금목 상정함이 부부의 궁은 물론 자손과에도 불합하는 상으로 가정이 편치 않고 가출이 염려되는 사주를 할 수 있다. 금목 상전이라 부부가 불화하거나 이별, 별거가 있다. 남명은 원처 인연. 원처 인연이 뭐라고 하지 아까? 멀 원자잖아. 먼 곳에서 인연을 돌아. 그러니까 떨어져 살아 그 말이죠. 주말부부처럼 원처 인연이지만 배우자 궁이 7살에 놓여 반드시 기가 센 이게 지금 7살이잖아요. 이 7살이기 때문에 배우자 궁이 부인이 기가 좀 세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 센 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운명이다. 그래서 처와의 관계가 공방수를 두게 되거나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절연하면서 남처럼 산다는 거죠. 서로 그렇게 매끄럽지 않게 사는 쉽다. 그래서 만약에 원만하게 살고 싶다라면 보다 공처가 자세를 갖춰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자, 남명은 무신, 절궁, 병지, 편제라고 아까 이 무신이 병이었죠. 저게 재성이죠. 처가 되죠. 기욕, 지정제고. 자, 기토가 있으면 뭐다? 이거는 욕이 되고, 이건 정제가 되죠. 어쨌든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는 능력 있는 배우자이고, 자존심과 고집이 강해서 다툼이 많다. 여자가 뭐다?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재가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처가 쇠약해서 수발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볼까요? 자, 배우자는 여명, 경신, 절, 국록. 그렇죠? 자, 이게 편관이 여자라면, 이게 남편이 되죠. 남편이 되는데, 거울록이 되고, 이게 그 대신 이제 절에 앉아있죠. 이 말이에요. 경신, 절. 이 절에 속하고, 궁은 절궁에 속한데, 녹은 여기 속해있죠. 그러니까, 신제왕지라. 만약에 또 신금이면, 뭐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비결이니까 걸록이고, 겁제명보다 제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편관이라 감성적이면서 카리스마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다. 굉장히 남편이 버거운 상대라는 거죠. 원국이 안 좋으면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남편일 수 있다. 여자는 잘난 남편 또는 기가 센 남편을 만나 마음고생을 할 수 있다. 왜? 녹에 앉아있으니까. 그렇죠? 또는 신금도 뭐죠? 신금이 원래는 이제 정관이니까 남편님보다 제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굉장히 드세죠. 그래서 우리 가끔 드라마 보면 막 남자가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여자가 막 주눅 들어서 숨고 막 그런 경우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신일주 여성의 경우에는 자존심이 강해서 굽히기 싫어하나 강제 혹은 남의 불행을 가볍게 여겨 동정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까 강제 결혼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썩 마음이 가지 않은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불쌍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이 차도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성의 배신과 배우자의 구타 폭행으로 신음하는 천고의 흉을 가진 사주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폭행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알면 좋겠죠. 갑신일주 여명의 경우는 문제는 학대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혐침의 기세가 있음이 특징이고 자와 칠살이 있어서 나이 차이 많은 그런 노랑과의 강제 결혼을 암시함이 아주 괴로운 형국이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신금일주 여명은 일지평관이라 생활력이 강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죠? 즉 여성이 태어난 일지에 관을 깔고 있으면 관은 뭐예요? 직장이죠, 직장.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이죠. 옛날엔 남자도 되지만 이제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직장 사회생활을 보면 되기 때문에 돈을 스스로 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력이 강하다. 사회활동을 하기 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배우자 자리가 편관이니 나를 극하는 인연이라 힘들다고 보며 절지에 해당하는 인연이 생사이별이 있을 수 있어 부부 인연이 자주 바뀔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은 늦게 하라. 이런 갑신일주 여자는 결혼을 늦게 하라는 거죠. 자식은 여명은 병신, 절궁, 병지 앞에서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화는 뭐라 했죠? 여기라고 했죠. 그래서 식신보다 자식 자리인데 여명에 있어서는 이것이 절궁이면서 병지라고 그랬어요. 병신병.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인연이 약하고 남명은 경신은 뭐죠? 절궁인데 제왕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녹이라고 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있어서 관은 뭐예요? 자식이죠. 그래서 대단한 자식을 두게 된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해요, 이 자식이. 그래서 역마평관이라 일찍 떨어져 사는 게 좋다. 원처학문. 멀리 보내버려서 공부를 시켜라. 자, 신금보다 저 북미다. 북유럽, 아니요. 북아메리카 그쪽으로 멀리 가서 공부를 시켜라 그 말이죠. 근데 가서 공부한다 안 한다?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자, 현침이라 법조계나 군인, 의학 등으로 가면 성공한 자식이다. 일지평관인 여명은 자, 이거는 갑신일주평관이란 말이죠. 여명은 고집을 세우지 않고 마음을 잘 경영한다면 일생이 편안할 것이다. 갑신일주가 기사일생의 배우자를 만나면 뭐죠? 합하죠. 각기합토 사신합수. 배우자를 만나면 백년해로 하는 부부를 할 것이다. 이거는 청간도 합을 하고 이건 지지도 합을 하죠. 갑기합토 사신합수. 그래서 좋겠죠? 그러나 갑신일주는 경일생의 배우자를 만난다면 방금대로 경인
일승이 만나면 뭐 이건 또 반대로 충을 하죠. 인신충, 이거는 충 또는 극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배우자를 만나면 이별하기 쉬운데 사주 원국에 경, 기가 있거나 아니면 자사가 있고 기가 있는 경우라면 싸우면서도 백년해로 하는 사이가 될 것이다. 왜 그러죠?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기토가 있으면 뭐 돼요? 기토가 있으면 이 사이를 좀 갈라놓을 수 있겠죠. 기토가 있으면 자가 있거나 사가 있어도 뭐 이거 좀 띄워놓을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이는 안 좋지만 그래도 이 백년해로는 한다는 말이죠. 싸우면서도 한다 그 말이죠. 자, 모치는 뭐냐면 인성이죠. 자, 임수였죠. 자, 갑신의 신무임경 이게 인성이었죠. 그런데 이게 뭐죠? 이게 장생에 속했죠. 장생지라 헌신적이고 절처봉생으로 정신적인 뿌리가 된다. 이 생이 뭐예요?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 어머니가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어머니가 뭐하다? 헌신한다 그 이야기예요. 정신적인 뿌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모친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주다. 모친이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한다 그 말이죠.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자, 무토가 있었죠. 무토는 뭐죠? 편재였죠. 편재는 아버지잖아. 아버지는 뭐예요? 무신병이었죠. 병이었어, 병.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보다는 어머니 역할. 어머니가 나를 생해주니까 어머니는 나를 생해주고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이 신금에 있어서는 병이기 때문에 큰 역할 못한다. 누가 역할한다? 어머니가 역할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자, 갑신일주는 인성이 장생지라서 절제 흉화를 면하니 하급성취가 있고 운에서 임수운이 오면 역시 좋다 그 말이죠. 공부운이 트인다 그 말이죠. 부치는 자 편제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갑신에서 이 무토가 편제죠. 편제는 뭐다? 무신병. 병에 속하니까 아버지 역할이 못한다는 거죠. 부치는 편제가 절궁병. 이 절에 속하면서 궁이라는 거, 이 병이라는 거죠. 이 절궁에 속했는데 병지라서 재물과 직주 이동, 직장과 주거 이동이 심하고 부칠의 인연이 부족하다. 반면에 인성은 뭐다? 임수가 있었죠. 인성은 뭐다? 생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장생지에 해당하여 모친 인연이 길고 모친의 간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즉 나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보다는 왜? 아버지는 무토인데 병에 속하고 어머니 임수는 장생에 속하기 때문에 절지에 속해서 절처에 속해 있는데 생을 만난 거니까 어머니의 도움이 굉장히 막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자, 갑신일주는 현침살 아까 이야기했어요. 갑신, 묘, 신미 이 6글자에 현침살이 있어서 이게 갑신은 둘 다 현침이 속하죠. 이것도 현침살이고 신금도 현침살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흉환작용으로 뭐야? 몸을 잘 다치겠죠. 날카로운 것에서 몸을 다칠 수가 있겠죠. 나쁜 작용으로 쓰이면. 근데 뭐 심한 경우는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거나 심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런데 현침이 되어서 태어난 시각에 또 겹치면 그 작용력이 매우 강해지다. 또 시간까지 와서 또 겹치면 더 강해지겠죠. 흡기질환, 호흡기질환이겠죠. 호흡기질환, 기침, 천식, 편도선염이 염려되고 요통, 관절염, 신경통이 대장 질병 등에 유의해야 하며 간, 담, 사지의 질병이 있을 수 있으며 폐병을 앓거나 약하고 대머리가 많다. 자, 간목은 뭐죠? 목이죠. 목은 뭐예요? 간, 담, 신경계통, 임파, 갑상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은 뭐죠? 폐예요. 폐. 호흡기. 뭐 이런 쪽에 이제 폐가 이런 쪽이고 호흡기니까 기침, 천식, 편도선 이렇게 되겠죠. 편도선은 간목에 속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죠. 서로 싸우니까 금목 상전하고 있잖아요. 금과 목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금이 또 절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목에 해당하는 뭐 이런 쪽에 문제가 되고 또 뭐냐면 서로 이게 싸우다 보니까 뭐예요? 신금이 간목을 치죠. 그럼 뭐예요? 간목은 뭐 위에 우리 신체 구조로 보면 뭐에 속해요? 두에 해당되죠. 두에 머리에. 그래서 뭐가 있다? 두통.
두통. 대머리는 또 왜 대머리가 되죠? 머리가 극을 당하죠. 근근목으로. 그래서 이 두통이 있다. 두통. 그리고 또 이제 허리가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머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갑신일주의 경우에 간, 담, 신경계, 이건 두통, 두발, 이건 뭐죠? 목의 기능이죠. 계통의 질병을 조심해야 할 사주고, 팔다리에 사지에 이상이 있거나 관절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허리 통증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갑신은 상하가 금목상쟁함이니 시시각각 두통, 근육통, 골통이 따름이니 좌불란석의 상황이 자주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신일지가 이 편관이라서 극신약하면, 편관은 뭐죠? 나를 치는 거죠. 살이에요, 살. 또는 이 살. 그러니까 내가 신약하면 어떻게 돼요? 견디는 수가 없죠. 그래서 편관이라 극신약하면 어때요? 신경쇠약, 정신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강박관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여야 되고, 혈침살이 있어서 몸이 쑤시는 일이 많다. 뾰족뾰족 막 찔리는 듯한 아픔? 그런가 봐요. 뭐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자, 경신일주는 금운에 금목상쟁하면 청고성과 현침으로 인해서 편두통, 관절염이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로 고통받게 된다. 하지만 인성의 수기가 통관오행하면, 자, 이거죠? 통관오행 뭐죠? 우리가 통관용신 배웠죠? 자, 금이 있어요. 금이 목을 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와요? 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금생수, 수생목. 금이 목을 바로 극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수가 있어서 가운데 기운을 소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관오행이죠. 통관오행으로 작용하면 무난하다. 대체로 목일간이 금목상쟁의 절지에 이르고 인성의 통관오행이 없으면 병중 무구로서 사지의 근무력증 또는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다. 대체로 목일간이 금목상쟁의 절지에 이르고 인성의 통관오행이 없으면 병이 중하고 뭐 구해주는 게 없어서 사지의 근력이 무력해지는 증, 그리고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다. 갑신일주는 사주 원국에 해수나 임수가 있고 화토가 있는 경우라면 토운과 금운에 대발하여 부귀하고 건강 장수하는 운이다. 수운이면 좀 일단 좋잖아요. 금생수를 흘려주니까. 화가 있는 경우도 화극금을 눌러주겠죠. 금을 눌러주니까 가능하겠죠. 토운, 이런 게 있다면 토운도 괜찮은 거죠. 이런 게. 갑신일주는 일지가 절궁에 놓여 있으니 특히 재물 운용에 관해서 부부 다툼이 심한 가운데 수족 내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기 십상이다. 갑신일주는 금목상쟁이라 수족 또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기 쉽다. 같은 이야기고요. 금운의 청고성과 현침으로 편두통, 관절염, 신경통, 스트레스 등으로 시달릴 수 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사신 사명이죠. 인사신 사명운의 역마와 동착하면 사기수, 관제, 구설수, 동착, 교통사고 등에 조심해야 된다. 자, 갑, 신인데 여기 인사신, 사신, 이게 사명이 돼버리면 안 좋겠죠? 그러면은 사기수, 관제, 구설수, 교통사고 등에 주의해야 된다. 청고의 신은 신기가 강해서 종교학문 무속인이 되기 쉽다. 외향적으로 명랑성을 지니고 있으나 갑은 신의 12호성상 절제에 당하여 내면적으로 보다 우수와 우울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약간 이게 절지에 속하다 보니까 약간 우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기타 사항을 보면 오행적으로 갑목은 수와 화가 필요하나 지지의 신금으로 금전 쌍목으로 사목이다. 그렇죠? 이 갑목이 지금 뿌리를 못 내고 있으니까 이게 또 역할도 못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사목이죠. 죽어있죠. 밑에 수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절지가 되고, 화극금, 금생수로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신금은 화극금으로 눌러주고 금생수로 눌러서 수생목으로 가야 되겠죠. 수가 너무 많으면 수다목부 떠버리겠죠. 수다목부. 물이 많으면 목이 둥둥 뜬다.
수다목보. 수다목보. 물이 많으면 나무가 둥둥 떠버리니 나무가 떠내려가니 평생 분주하고 실속은 없다. 절지 위에 있는 간목이니 신약하니 지지에 인묘가 있어야 부귀를 누릴 수 있다. 그렇죠. 갑신이 자체가 이게 뭐다? 절지다 보니까 주변에 뭐가 된다? 인이라든가 묘가 있으면 뭐야? 간목의 뿌리가 돼줘서 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신강해야만 부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수의 역할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정화가 있어도 부를 취할 수 있다. 정화가 뭐죠? 이 신금을 눌러주기도 하죠. 갑신일주는 원숭이가 나무에 오르는 자의가 그러한 자의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뜻이라는 거죠. 글자의 뜻이 있다. 있어서 시험운에 강한 편이다. 갑신 출생이 신유월에 출생한 경우는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죠. 지금 그런 경우는 참으로 고난이 많은 사주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게 뭐 정화가 오거나 인묘가 와야 좋은데 여기에 뭐 이 신유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극을 받고 금이 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겠죠. 자, 갑신이 인과 함께 있으면 인신충이 되죠. 인신충이 되어서 불의의 사고와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기 쉬운다. 아까 인사신 사명도 안 좋았는데 인신충도 마찬가지 형이나 충이 있으면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인사신 사명이죠. 사가 함께 있을 경우라면 불의의 사고와 온갖 구설수가 더욱 강해지고 분명해지는데 사주 원국의 천을귀인인 축이나 미가 함께 있는 경우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을귀인이 있으면 좋겠죠? 갑축강미.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갑신일주 특징 요약해 보면 글자 형상상 갑은 보다 우레고 신금은 큰 도회지다. 그렇죠? 큰 도회지다. 플러스는 났고요. 갑은 우레고, 자, 독바이 소나무다. 절처공생이고 임기응변이 강하고 고독하고 권위적이다. 뿌리가 잘린 나무고 그래서 직장 이동이나 주거 이동이 많고 빈번하고 거처가 불안하게 된다. 나무 타는 원숭이이고 그래서 조화도 무궁하고 다재다능하고 팔방미인이고 성패도 다단하고 자모자패도 하기도 하고 아까보다 시험도 잘 본다고 했어요. 나무 타는 원숭이이기 때문에 자 칼로 나무를 다듬는 현상이다. 아까 이 갑신에서 이 신금을 이 신금을 보다 도끼로 만들어서 이게 신금 원석이잖아요. 이거를 뾰족한 칼로 만들어서 이 칼로 나무를 다듬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뭐가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 그래서 인격을 다듬고 참고 기다려야 성공이 보장한다. 천간 동물은 여우고 그래서 여우고 현찜이고 칠살, 남연, 과수군비, 고시는 해. 천을기운 충미, 청고성, 공망, 오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업상은 생살 열탁지 왜냐하면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 간목이죠. 음식업, 항공우주, 로비스트, 종교인, 예술 뭐 다 보고 건강은 자 갑에 해당되는 게 뭐죠? 간장, 편두통, 신경통 뭐 이 정도 될까요? 근육 이 정도 되고 자 신금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허리, 요통, 뭐 순환기, 골다공증, 뼈 이런 거 안구질환, 근육통, 생식기 이런 것도 목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런 쪽에 질병이 있겠다. 가장 중요한 것보다 질병에 관해서는 이 신금이 간목에 의해서 신금이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게 밑에 근근목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두통, 허리, 요통 이거가 이제 중요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간목이 머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그냥 갑신일주의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일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할 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이걸 정리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제가 인터넷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을
보면서 정리할 그런 시간은 없어서 일단은 계속 여기만 매달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인터넷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지금 우리 피클림인가요? 그 일주론도 책 나온 거 있던데 아직 그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나중에 더 보면서 추가로 책과 논문을 더 추가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